자정이 넘은 시각. 혼자 여행 온 관광객들이 쉽게 눈에 띕니다. 지난해 나홀로 필리핀 여행을 떠났던 김진영 씨도 처음엔 이들처럼 평범한 관광객에 불과했습니다. 휴대전화에 있는 부재중 전화를 발견하기 전까지 말입니다. 티켓 사면서부터 카페에 가입해서 많이 일정도 짜고 준비 많이 하고 그랬죠. 쪽지가 많이 왔었어요. 일정하고 전화번호로 일어났었는데 도착하자마자 전화기를 켰더니 전화가 한 2통화 정도 와 있더라고요. 필리핀 현지 번호로. 동행을 만났다는 생각에 반갑게 전화를 걸었다는 김 씨. 그 호텔로 갈 테니까 호텔 근처에서 맥주 한잔 먹자. 동행자와 자연스럽게 만나 술자리를 가졌고 그의 제안대로 승합차에 올라탔습니다. 한국 사람이 하는 그 술집이 있는데 별로 가서 내가 먹던 술이 있으니까 같이 먹지 않겠냐. 뭐 괜찮을 것 같다고 했더니 그럼 한 20분쯤 있다가 이제 스타렉스가 왔죠. 그런데 친절했던 동행자는 순식간에 납치범으로 돌변했습니다. 목을 자꾸 때리더라고요. 계속 얘기하고 떠들던 사람이니까 장난치는 줄 알고 왜 그러냐고 했더니 낫게 이러면서 그러면서 뒤에서 이제 칼을 꺼내고 손도 있으면서 움직이지 말라고 그래서 이들은 이런 방식으로 관광객을 유인해 납치한 뒤 은신처에 감금한 다음 한국에 있는 가족이나 지인들로부터 돈을 받아내라고 협박했습니다. 우리 얼굴들을 다 봤기 때문에 돈을 뺏겨도 돈을 그거 해도 나와서 장기 매매 다 그렇게 되고 한다. 어차피 죽는다. 여기다 피해자가 풀려나도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약점까지 잡았습니다. 마지막 날은 이제 자기 신고 못하게 하려고 저한테 마약 비슷한 걸 줬거든요. 이제 물에 타서 먹으라고. 이거는 너 들어가서 신고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다. 왜냐면 만약에 자기네가 공항에서 풀어줬을 때 너가 만약에 필리핀에 신고를 하면 너가 걸려 들어간다. 마약 범으로. 다른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성행위를 시킨대요. 촬영하고 하는데. 그러나 피해자 신고 덕분에 덜미를 잡히기 시작한 납치단 일당. 그리고 그들의 정체가 드러났습니다. 바로 5년 전 안양 환전소 여직원을 살해한 뒤 필리핀으로 도주한 최세용, 김종석, 김성군. 3인조 강도 살인범이었습니다. 인터폴의 공개 수배까지 돼 있었지만 한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버젓이 납치 행각을 벌여온 이들. 김원빈, 김원근 등 필리핀 현지 교민들까지 합류시켜 세부 마닐라 등지에서 최소 4년간 연쇄 납치 행각을 벌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들 납치단의 막내 김원빈은 지난해 12월 필리핀에서 붙잡힌 뒤 한국으로 돌아와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김원빈의 판결문에 따르면 납치단에게 당했다는 피해자는 총 9명. 이들 중 8명은 돌아왔지만 단 한 명 돌아오지 않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지난해 9월 중순 필리핀 마닐라로 홀로 여행을 떠났다는 올해로 32살이 된 홍석동 씨입니다. 해외여행을 떠난 아들이 강도 살인범들에게 납치된 뒤 생사조차 알 수 없다면 어떤 심정일까요? 영화 속 얘기가 아닙니다. 1년에 한국인 관광객 수만 80만 명에 달하는 휴양지 필리핀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올해 나이 32살의 홍석동 씨. 지난해 9월 이후 석동 씨의 부모는 납치범들의 협박에 시달리며 악몽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과연 석동 씨에겐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지난해 9월 중순 필리핀으로 늦은 휴가를 떠난다며 좋아했다는 석동 씨. 그런데 여행 4일째 되던 날 석동 씨 어머니는 아들에게 이상한 전화를 받았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현지 여자애를 하나 알았대. 그래서 술을 먹다 하룻밤을 같이 잤대. 그랬는데 그 다음날 미성년자라면서 그 부모하고 뭐 여럿이 쫓아와갖고 합의를 보자고 한대. 그래서 1,000만 원 있어야지 된다는 거야. 그러면서 진짜 단 한 번도 속을 썩인 적이 없어. 엄마가 돈 달라고 하면 속상할까봐 돈을 못 달라고 하대요. 그러니까 돈 1,000만 원 붙이라고 하면서 계속
계속 죄송해요 엄마 죄송해요 이 말만 하더라고. 급히 돈을 준비해 석동 씨 계좌로 송금했다는 어머니. 이후 몇 번의 통화가 오간 뒤 석동 씨와 연락이 끊겼습니다. 귀국 날짜에도 석동 씨는 돌아오지 않았고 실종된 지 보름이 지나서야 부모는 필리핀 내 한국 대사관에서 보낸 CCTV 사진을 받고 아들이 납치됐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석동 씨의 현금 카드로 돈을 인출한 사람이 납치단 막내 김원빈으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제발 이놈들이 아니기만을 나는 바랬어. 솔직히 속으로는 너무 악랄한 놈들이니까. 그랬는데 이 사진이 왔을 때도 모르고 나중에서 보니까 이놈들이라는 게 다 알고 나니까 이제 지금은 진짜 더 미치겠고. 여기에 또 다른 납치범 김종석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6월까지 석동 씨 부모님에게 전화해 아들의 생사 여부를 빌미로 수차례 돈을 요구했습니다. 이 전화가 마지막 전화가 될 겁니다. 1,000만 원 준비해서 모두 달러로 준비하세요. 달러로. 도대체 우리 아들이 어디에 있냐고요. 확실하게 알려주고 어디로 오라 이렇게 해야지. 제가 장난친 것 같아요. 나는 자식을 잃은 사람이야. 그런데 내가 지금 장난하는 거로 보여요? 알기로 안 하네. 이건 안 되면은 이 거래는 어떤 걸로 하겠습니다. 현지 숙박 기록이나 인터넷 여행 카페 기록 등 그 어디에도 석동 씨의 마지막 행적은 찾기 힘든 상황. 이번 재판 결과에 불복해 항소한 김원빈은 석동 씨의 생사에 대해선 김종석의 심부름만 했을 뿐 석동 씨를 아예 모른다는 진술로 일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돈만 찾았을 뿐이고 그때 이후로도 못 만났고 저도 답답해. 저도 모르니까 미치겠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석동 씨 어머니는 침묵하는 김원빈 대신 또 다른 납치단원 김성곤을 만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5월 필리핀 경찰에 붙잡혀 현지 교도소에 수감 중이기 때문입니다. 제일 해보고 싶은 거는 뭐 있어. 내가 어쨌든 그 김성곤이 만나서 진짜 울면서라도 사정해보고 싶은 거지.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는 알아야지. 김성곤 역시 현재 석동 씨의 생사를 알지도 모르는 유일한 피의자. 취재진은 어머니와 함께 필리핀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한국에서 출발한 지 4시간 만에 필리핀 수도 마닐라에 도착했습니다. 평소 더위에 약했다는 석동 씨. 어머니는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눈물을 보입니다. 여기 어딘가에 있긴 있을 텐데. 이번에는 꼭 소식 좀 듣고 갔으면 좋겠어. 더운 것도 못 참는데. 김성곤은 지난해 12월 김원빈과 체포된 뒤 혼자 탈옥해 다시 잡힌 상태라 일반 면회는 특히 장담할 수 없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필리핀 교도소 관리청에 정식 면회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교도소 관리청 측은 석동 씨 어머니의 안타까운 사연에도 면회 원칙상 재소자인 김성곤이 거부하면 자신들도 어쩔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Don't worry, we'll help you. First, our inmate, like any other inmate, even foreign detainees, they are guaranteed with their constitutional right. They have their rights too. 다음 날 아침 일찍 일단 세부로 떠나기로 했습니다. 아들을 납치했을지도 모르는 김성곤과의 만남. 아들의 생사를 확인하기 위해서 화를 가라앉힐 수밖에 없는 어머니의 마음은 복잡하기만 합니다. 생각 같아서는 막 가서 그냥 다 끄들르고 싶은데 그거가 내 생각대로 그렇게 해갖고 될 게 아니잖아요. 어쨌든 속으로 숨겨놓고 겉으로 말을 해야 되는 거잖아. 마닐라에서 1시간 만에 김성곤이 있는 세부로 왔지만 그
그가 면회에 응해줄지는 여전히 불투명해 보였습니다. 면회 신청서를 작성하고 한동안 밖에서 서성거린 끝에 드디어 들어간 교도소 안. 일반 면회 날이 아니어서 특별 면회 장소에서 그를 기다렸습니다. 김성곤은 과연 면회에 응해줄 것인가? 그때 한쪽 다리를 절룩이는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안양 환전소 살인사건의 용의자이자 필리핀 한국인 관광객 납치단원의 일원인 김성곤. 그는 취재진 일행을 향해 욕설을 날렸습니다. 한 번만 나가서 장난하면 죽여버린다, 이 X들아.